안녕하세요. 전 세계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틈새백서입니다. 오늘은 리버풀을 연고지로 하며 투피즈의 상징이 된 에버튼 FC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4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이 구단이 어떻게 영광과 위기 그리고 제도약의 서사를 써왔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구단 개요. 에버튼은 1878년에 창단된 잉글랜드의 전통 구단입니다. 별명은 더 투피스입니다. 홈구장은 굿디슨 파크 약 39,500석이며 해질녘의 글래디스 스트리트 엔드가 만드는 응원 물결은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압박감을 자랑합니다. 구단은 브램리 무어 독신구장 약 52,000석 이전을 준비하며 상업 수익 확대와 재정 정상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구단 운영은 최근 수년간 재정 이슈와 투자 유치가 맞물려 변화가 있었으며 선수단 가치 관리와 신구장 효과 극대화가 핵심 방향입니다. 구단 상징 엠블럼 중앙의 에버튼 락업, 에버튼 타워는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구단의 뿌리를 상징합니다. 양옆의 월계수는 명예와 승리를, 라틴어 모토 최고가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팀 철학을 담습니다. 유니폼은 전통의 파란 셔츠와 흰색 하의이며 이는 붉은색의 리버풀과 명확히 대비됩니다. 굿디슨 파크는 1892년부터 사용 중인 영국 축구의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장소로 특유의 근접한 관중석이 만들어내는 함성은 선수들의 투지를 끌어올립니다. 전설적인 선수들 딕시 딘 27-28 시즌 리그 60골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운 스트라이커입니다. 에버튼 통상 공식전 380골 이상을 넣은 절대적 전설입니다. 헤딩 타점과 페널티 박스 내 위치 선정이 탁월했으며 당대 수비를 압도하는 공중전 지배력으로 상대를 무력화했습니다. 네빌 사우스홀 공식전 750경기 이상을 소화한 수문장입니다. 반사신경과 1대1 상황 대처가 탁월했고 1980년대 중후반 리그 FA컵 유럽 무대에서 팀의 황금기를 지탱했습니다. 광범위한 수비 조직 조율 능력으로 최후의 벽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레이엄 샤프 1980년대 에버튼의 간판 공격수로 공식전 150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오프 더 볼 무브와 원터치 마무리가 강점이었고 장거리 슈팅 한 방으로 흐름을 바꾸는 빅게임 임팩트가 뛰어났습니다. 팀 케일 프리미어리그 통산 에버튼에서 68골 이상을 넣은 미드필더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늦은 침투와 헤딩이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접전 상황에서 경기 흐름을 바꾸는 한 골을 넣는 결정력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유명한 영입 조던 픽포드 2017년에 선덜랜드에서 약 3천만 파운드에 영입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빌드업과 리플렉스, 롱킥 전개로 후방에서 공격의 시발점을 열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1번으로도 활약하며 잔류 경쟁 시즌마다 클러치 세이브로 승점을 지켜냈습니다. 히샬리송 2018년에 와퍼드에서 약 5천만 파운드로 합류했습니다. 에버튼에서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꾸준히 기록하며 전방 압박 침투 세컨볼 싸움에서 팀의 활력을 책임졌습니다. 아마도 오나나 2022년에 릴에서 약 3,300만 파운드에 영입되었습니다. 피지컬과 볼캐리, 압박 저항이 뛰어나며 중원에서 라인 브레이킹과 세컨드 볼 회수로 팀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도미닉 칼버트 르윈 2016년에 셰필드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 자원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약 150만 파운드 내외로 영입했습니다. 에버튼에서 전방 피버팅과 공중볼 경합, 근거리 문전 마무리로 한 시즌 15골 이상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부상만 없다면 리그 상위권 공격수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적 웨인 루니 2004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약 2,700만 파운드에 이적했습니다. 10대 신성의 이탈은 전력 상징성 모두에 큰 상흔을 남겼습니다. 다만 이적료 재투자는 중장기 스쿼드 보강의 재원이 되었습니다. 존 스톤스 2016년에 맨체스터 시티로 약 4,750만 파운드에 떠났습니다. 빌드업 수비수의 상징격 자원이 빠지며 수비 라인의 전개 품질이 급감했습니다. 이후 대체 재편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로멜루 루카쿠 2017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약 7,500만 파운드에 이적했습니다. 당시 팀 득점의 절반을 책임지던 에이스의 공백은 전술 설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히샬리송 2022년에 토트넘으로 약 6천만 파운드에 이적했습니다. 공격의 활력과 압박의 선봉장이 빠지며 잔류 경쟁 구도에서 득점원 다변화가 시급해졌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 1985년 커비너스컵 결승 라피드 빈 격파 유럽 정상의 밤 전반은 신중하게 운영했습니다.
후반 중반 측면 전개에서 낮고 빠른 크로스가 박스 안을 스쳐가고 두 번째 파도에서 그레이엄 셰프가 니어 포스트로 감각적인 터치를 성공시키며 균형을 깼습니다. 추가골은 세컨드 볼 회수 후 하프 스페이스 침투, 컷백 원터치 마무리로 연결됐고 종료 직전 상대 수비 라인 뒤를 찌르는 스루 패스에 이은 침착한 1대1 마무리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굿디슨에서 날아온 파란 깃발이 스탕더드의 붉은 플레어와 뒤섞인 에버턴 유럽 정복의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1995년 FA컵 결승 메뉴전 1대0 라이드아웃의 결승골. 세트피스 2차 볼 상황에서 폴 라이드아웃이 크로스바 맞고 나온 볼을 헤딩 리바운드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후 에버턴은 두 줄 수비와 역습 전환으로 시간을 지우며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파란 스카프가 웸블리를 뒤덮었습니다. 2일 이 시즌 팰리스전 3대2 대역전. 잔류를 부른 45분. 0대2로 뒤지던 후반, 히샬리송의 박스 안고난도 컨트롤 이후 강력한 하프 발리로 추격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동점골은 측면 압박 후 탈취의 빠른 원투 패스, 문전쇄도, 슬라이딩 마무리. 역전골은 코너 상황 세컨드 볼에서 운전 혼전 끝에 발끝으로 툭 밀어 넣으며 완성했습니다. 경기 종료와 함께 그라운드에 쏟아진 파란 파도는 생존 그 이상의 감정을 보여줬습니다. 2-2-3 시즌 최종전 본머스전 1대0 도쿠레의 잔류 중거리포. 중원 블록이 세컨드 볼을 따낸 뒤 하프 스페이스에서 압박 한번 벗기고 도쿠레가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낮게 휘는 강슛을 골문 구석에 꽂았습니다. 굿디슨의 함성은 진동했고 잔류는 다시 한번 지켜졌습니다. 라이벌 관계. 가장 격렬한 라이벌은 리버풀 FC와의 머지사이드 더비입니다. 리버풀 도심을 사이에 둔 1마일 남짓의 거리, 산업항만 노동자 문화가 만든 한 도시 두세 개 균열이 그 배경입니다. 1960년부터 1980년대엔 친근한 더비라는 별칭처럼 가족 이웃 사이에서도 다른 팀을 응원하는 문화가 있었으나 프리미어리그 시대에 접어들며 성적 격차와 판정 이슈, 이적과 발언 등이 겹쳐 강한 감정선을 형성했습니다. 경기 스타일 면에서는 에버턴이 투지 세컨드 볼 세트피스로 흐름을 바꾸는 장면이 잦고 안필드 원정에서도 초반 하프코트 프레싱으로 분위기를 흔들어 승점을 낚아채는 시나리오가 자주 회자됩니다. 부가적인 지역 라이벌로는 트랜미어, 로버스 머지사이드 내와 역사적 선수 이동 이슈로 얽힌 맨체스터 클럽들이 있으며 특히 맨시티와는 스톤스델프 등 이적과 우승 경쟁 국면에서 긴장감 있는 미시 라이벌리가 형성돼 왔습니다. 아카데미와 유망주 육성. 에버턴 유스는 카테고리 1 상위 등급 시스템을 유지하며 리버풀 광역권의 인재풀을 정교하게 스카우팅합니다. 훈련은 기술 결정인지 3박자에 중점을 두며 포지션별로 역할, 행동, 결과, 프레임으로 세분화된 미시 전술 훈련을 진행합니다. 체계적인 피지컬 데이터, 성장판, 근력 지표와 부상 이력 관리와 함께 학업 병행, 멘탈 케어, 미디어 트레이닝을 포함한 전인 교육을 시행합니다. 대표 배출 선수로는 웨인 루니, 로스 바클리, 톰 데이비스, 그리고 최근 이적했지만 성장을 증명한 앤서니 고든이 있습니다. 현재 1군 스쿼드 기준으로는 자라드 브란스웨이트, 제임스 가너가 차세대 코어로 평가받으며 U21, U18 라인에서 윙과 측면 수비 자원 발굴이 활발합니다. 팬문화. 입장 음악 제드카스가 울리면 굿디슨 파크는 곧바로 하나의 합창단이 됩니다. 글래디스 스트리트 엔드는 90분 내내 서서 콜앤 리스폰스를 주도하고 상대 골킥 세트 피스 때는 리듬 응원, 야유의 밀도 조절로 심리 압박을 만듭니다. 경기 전 타피 레이디가 사탕을 나눠주는 전통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에버턴 인 더 커뮤너티는 에버턴을 단순한 축구 구단이 아닌 도시의 공공재로 만들었습니다. 2020년대에 한 차례 바이럴을 일으켰던 스피럿 오브 더 블루즈 합창은 위기 순간에도 서로를 북돋는 에버토니언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미래 전망. 브란스웨이트, 오나나, 가너 축의 중원, 수비 코어를 중심으로 칼버트 루인의 건강관리와 측면 공격, 리소스 다변화가 성적 상승의 열쇠입니다. 전략 측면에서는 브램리 무어도, 신구장 개장에 맞춘 매치데이 스윗 투어리즘 상업 파트너십 확장으로 재정 체질 개선이 기대됩니다. 스카우팅은 데이터 기반 리크루팅과 하이워크레이트 선수 중심으로 세컨드볼 회수, 세트피스 효율을 올리는 실속형 전력 강화가 관건입니다. 중기 목표는 중상위권 안정과 컵대회 깊은 라운드 진출, 장기적으로는 유럽 대항전 복귀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리버풀의 파란 심장, 에버튼 FC의 영광과 투혼, 그리고 제도약의 설계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팬들의 함성이 이어지는 한
에버튼의 파란 물결은 언제나 프리미어리그를 물들입니다. 더 깊이 있는 축구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